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가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큰 실망감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해결책은 분명 존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가치가 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이 필요한 복잡하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의 변화를 이루는 방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상호 존중과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고 부모의 헌신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자녀는 그것을 고마움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과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부모로서의 목소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와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내가 내 말을 무시할 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라든가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너와의 소통이 단절된 것 같아 라고 말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화를 피할 때에는 지금 이 순간이 대화하기 어려운 것 같아 보여. 언제든 준비가 되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기다릴게. 라고 말하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조언에 대해 반발할 때에는 내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뉘앙스로 언제든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화는 관계 개선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러한 소통을 통해 더욱 튼튼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헌신이 부모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간과됩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모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모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종종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모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며 독립성을 추구하는 동안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몰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운동 등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이는 부모로서의 역할 외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가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친구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부모가 가족 외에도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또는 너의 생각이 참 신선하고 좋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취와 노력을 인정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일상에서 이룬 작은 성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 회복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자녀도 부모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된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한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자녀도 그 관계 속에서 존중과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이러한 헌신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 자녀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할 때 부모는 자신이 잘못 키운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를 배우고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헌신을 고마움이 아닌 권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와 감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녀에게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기대와 감정을 명확히 하여 자녀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지만 나는 너의 도움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기대를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지만 그 사랑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감과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모는 이를 위해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더욱 깊고 의미 있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 내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비폭력 대화법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대화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차이와 기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관찰, 감정 표현, 욕구 드러내기, 그리고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관찰은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단계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단이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 저녁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더라. 와 같이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을 언급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감정 표현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어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눈을 맞추지 않으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욕구 드러내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설명하며 그에 따른 욕구를 드러냅니다. 이는 상대방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 관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내가 걱정이 되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나 기대를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구체적인 요청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요청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번에 집에 올 때는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가족과 대화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을 수 없다면 나중에 꼭 다시 전화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이해하고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요청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존중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폭력 대화법을 실천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은 종종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부모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정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까지 더하게 되어 가족 전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때 자신의 건강과 삶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자신의 생활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돕고 싶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단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자녀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요구가 타당한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적 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상호 존중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 내의 경제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지원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기대치 설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은 갈등 해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부모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 역시 부모의 사랑과 존중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요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존중하고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는 이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결국 가족 내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소통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가족은 더 단단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주제이지만, 그 해결의 열쇠는 상호 존중과 진정한 소통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자존감 회복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대화법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갈등 역시 상호 존중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가족 내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운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